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최근 논란인 북한에게 살해된 우리나라 공무원 사건.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우리 군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의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갖 의문점들 하나하나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추미애 사건만 다뤄왔는데 네. 아직 이 사태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이 북한의 우리나라 공무원 자살한 것도 모자라서 시신 훼손이라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지만 그 북한에서는 시신 훼손한 게 아니다. 잃어버린 거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해상의 표류 중이었던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민간인 아니겠어요? 네, 해상 그렇죠. 공무원을 지금 이제 북한군이 총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체 훼손을 했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것이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총살은 인정하지만 시신을 불태우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걸 놔두고서 이제 일단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국내법적으로 보면 그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의 또 우리나라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한테 대한 범죄도 우리 형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살인죄가 될 것이고요. 우리 형법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체 손괴 그리고 뭐 사체 소회라고 하는데요. 그 죄에 해당될 것이고 실제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지시한 자까지 포함해서 공범으로 이제 처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전시에도 적용되는 게 비무장 민간인한테 대한 그런 이제 사살이나 직결 처형을 금지하는 게 그게 이제 제네바 협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1949년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한 4개인가 있는데 1949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일본군에 의해서 난징 대학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인한테 대한 이제 전시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제 학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1949년도에 제네바 협약이 있었고요. 여기엔 북한도 가입을 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위반이거든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민간인 사살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UN 인권 해양법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해상에서 조난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불태우는 것도 안 되는 거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상에 있어서의 헌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국제적 헌법이라고.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이제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조약에는 북한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유엔 안보이사회에 이제 그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북한 당국자를 이제 여기에 책임자들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한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지금 국제인권사회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비아의 가다피 있었잖아요. 네. 그 경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안보리 의결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제소가 된 그런 사안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또 무차별하게 학살된 오토 원비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오토 원비호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게 5억 달러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소송으로도 이제 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변에서 유족들 대리해서 할 이제 뜻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조치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네. 200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 바로 이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그런 이제 관할 범죄에 관한 것이 로마 규정이라고 있어요. 로마 규정에 관한 것에 이제 돼 있고, 바로 이것은 제가 이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이제 집단 학살죄라 그래서 반인도 범죄가 있어요. 반인도 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그런 이제 살인 같은 거를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영역이 아닌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한테 대해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해요.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 그 다음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한테 대해서 처벌을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뭐가 있냐면 민간인한테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 그 책임자,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북한에서야 뻔하지 않겠어요. 김정은이 아니고서는 네. 이런 범죄가 어떻게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다. 네, 월북 라고. 프레임을 지금 주장하고. 그렇죠.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이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월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조난당해서 해상에서 조난당한 피민간인한테 대해서 이렇게 살해한 행위, 이거는 반인도 범죄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가 지금 이제 자기네들 뭐 근무 규정에 따라서 총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상당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한 6시간 그렇죠. 이상 조우로 했습니다. 뭔가 대화도 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근무규칙에 따라서 도망가는 사람을 총살했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상투적인 네. 북한의 억지 주장인 거죠. 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제 뭐 총살하고 뭐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라고 해도 네. 어떻게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서 이건 반인도 범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얘기가 이거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포 쏘는 거를 막았지 소총 쏘는 거 막은 거 아니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네. 해요. 그 다음에 영역에 관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말이죠. 판문점 회담이니 9.19 군사합의니 기본 정신이 뭐겠어요? 상호 적대행위 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거만큼 적대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는데 좀 따져봐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의 만행도 잘못됐지만 이거를 알면서도 방관했던 우리 정부 그리고 국방부의 모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문의 6시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방치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맞다면 그거는 사실은 살인행위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의 6시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시간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통령의 시간을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네.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네. 그게 아직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안에서 지금 현재 군은 말이죠. 그날 당일이 이제 22일이죠. 네. 그날 3시 반부터 9시 반에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네. 6시간 동안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군은 말이죠. 지금 헌법에 나와 있듯이 자국민의 생명 안전까지 포함해서 국가 안전 보장, 그다음에 국토 방위에 아주 신성한 의미를 가지는 사명을 가졌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거에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랬냐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근데 그동안에 거기서 얼마든지 경비함도 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기도 뜰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가 남북한 어민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쓰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파수로 우리 연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혀 안 했어요. 아니 연락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네. 그랬더니 감청할 게 들킬까 봐. 감청하는 거 들키는 게 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어떻게 그러지? 일단은 이 뭐 국방부의 문제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이제 그것도 하나 문재인 있어요. 대통령. 또 하나.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건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에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얘기에 의하면 8월 달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는 이제 모든, 인원에 대해서 아예 사살을 하라 그랬어요. 네. 사격을 하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군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총살할 줄 몰랐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변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네. 대통령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대통령의 제 시간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느냐?
당일날 6시 반 퇴근 무렵이죠. 네. 그때 서면 보고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종료된 게 9시 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3시간 동안. 뭔가 3시간 지시를 동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10시 반에 청와대에 첩보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1시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어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1시 반에 이제 유엔에 녹음 화상 녹화된 연설. 네. 화상 연설이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그날 8시 반에 대면 보고를 해요. 네. 확인하고서 하라라고 하는 것 정도의 지시였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일련의 그 시간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면 말이죠. 네. 여기까지 보면 결국 그또 14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살릴 수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게 뭐예요? 북한하고 친서 교환했다는 거 네. 나오잖아요. 김정은하고. 그렇죠. 네. 친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놓고서 연락을 못 하냐. 그러니까요. 뭔가 네. 구조를 하려고 하고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군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무유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직무유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네. 만약에 이거 그대로 방치해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결국은 죽일 거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죄입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유감 표명한 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보면 말이죠. 그것도 이제 발표한 시점도 황당해요. 국민들한테 발표한 게 언제냐? 23일도 아니고 24일 날 11시에 국방부에서 발표해요. 그러고 나서 그날 5시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그렇죠.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47시간입니다. 22일 날 6시 반 대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입장 표명할 때까지의 시간이 24일 날 5시까지 했던 시간이 바로 22일 날 6시간 그리고 23일 날 24시간 그래서 30시간이죠. 네. 그 다음에 5시니까 17시 아닙니까? 이게 47시간 4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가 있었냐? 무얼 라는 했냐.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깨우쳐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대비되는 이러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세월호 7시간 대비뿐만이 아니라요. 몇 가지 더 이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네. 있는데 그 부분이 첩보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첩보라도 이건 네. 첩보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렇죠. 이거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과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그것도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이걸 왜 보고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모른 척을 한 보고했다고 거겠죠. 봐요. 네. 안 한 척하죠. 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말이 나와요. 깨울 수가 없었다. 왜 새벽에 관계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대통령 안 깨웠냐? 깨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사실은 그 시간에 유엔에서 방송 연설하는 거 대통령이 봤겠죠. 네.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연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 거겠죠. 참 그야말로 이건 반인도적인 그런 범죄에 동조하는 걸 넘어서 아주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이 북한에게서 온 통지문이에요. 예. 근데 이 북한 통지문 솔직히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곳 안에서 사과만 있는 게 아닌데 지적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네. 근데 이 사과만 자꾸 운운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그리고 친여 인사들은 이 사과가 이례적인 일이다 라며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저도 변호사 출신이고요. 사건 하다 보면 사과문 같은 거 많이 받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용서해주고, 뭐 사건 이제 그런 폭행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네. 범죄에 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북한 통지면을 액면 그대로 좀 보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거 보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도주하려는 불법 침입자를 자기네들 해상 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서 사격을 했다. 라고 했고요. 네. 재미없는 일이다. 미안해. 미안이 사과일까요? 사과도 아니고요. 미안 2번이에요. 네. 이게 사과입니까? 원래 사과라고 네. 하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안 나왔다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법조인인 대통령이 이걸 사과라고 받아들였다면 그야말로 이건 법조인도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일들이 이거 가지고서 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어요. 마치 받아쓰기 해서 네.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안보실장이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 같아? 북한에서 쓴 것 같지가 않아?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네. 그러니 이게 이걸 보고서 사과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사과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뭐 이 사건을 이제 나자마자 김어준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뭐 월북자한테 대해서 사살한 거다. 그 다음에 화장을 치러준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참 황당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김원웅 네. 광복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친일 세력의 이간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종전선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생명보다 북한의 사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봐도 이런 정복은 본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만에 이제 얘기한 내용이 그 희생자 유족한테 대해서 애도하고 위로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세 줄이고요. 그 세 배에 다음이 달한 중요하죠. 내용이, 네. 세 배에 달한 내용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 사과한 거는 굉장히 각별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무슨 남북대화에 뭐 물꼬를 트겠다는 이제 취지였어요.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공무원의 죽음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알기를 요즘 많이 나오는 개돼지, 네. 그 다음에 또 가재붕어 개구리 있죠? 그러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제가 반인도 범죄, 반인륜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어떤 측면으로 보면 공범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예, 이제 네. 살짝 이제 마무리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 그 하나의 탄핵사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아주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세월호 부분 굉장히 뭐 아이들아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탄핵소추 사유로 올라갔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근데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일한 거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의무위반 같은 경우는 네. 이 자체로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이제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7시간이라고 하는 건 처음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본에 이제 간 시간, 이제 그게 10시 15분에 보고받고, 네. 이제 그날 7시, 5시 15분인가 뭐 그래요. 네. 그때까지 간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살릴 수 있었던 대통령의 3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고받고 본인이 이제 움직일 때까지, 입장 표명할 때까지 몇 시간이에요? 47시간. 47시간. 네. 47시간. 그러면은 7시간과 47시간이면 7배 가까이 되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시간 동안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당시에 알려진 게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네. 관저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 조치한 시점에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됐어요. 탄핵 소추의 사유. 네. 예, 나중에 이제 탄핵할 때는 그 탄핵 사유는 안 됐지만. 네, 네, 그렇죠. 그죠. 탄핵 소추가 그거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릴 수도 있었어요. 우리 국민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 살리지 않은 거. 김정은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됐었어요. 친서 주고받듯이.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세월호 당시에 대통령이 가서 구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요.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북한하고 관계를 보면 그야말로 북한의 대리인이냐 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대변자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았죠. 그럼에도 꿋꿋하게 꿋꿋하게. 예, 지금도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아주 묵묵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왜 대북전단 사건 때 나중에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상하게 나중에 얼버무렸어요. 대남전단을 보낸다 부분에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으셨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지문 보냈다고 미안해. 그거 있다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 남북 대화의 물꼬가 됐다는 듯이 얼버무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뭔가가 있겠죠. 뭔가 이 그러니까- 북한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감춰야 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감춰야 될 비밀이 뭐 지금 세간에 알려진 거에 뭐 출생에 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대북 퍼주기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일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언젠간 밝혀지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뭐라고 하나 애완견이라고 하죠. 동부지검의 애완견들이 불기소 처분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검찰 개혁이 뭔지 분명히 봤잖아요. 그렇죠. 그죠? 바로 문재인과 문재인 쪽 사람들의 네. 비리를 감춰주는 게 그게 검찰 비리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뭔가 드러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게 나면 안 될 치명적인 북한과의 관련해서 나타난 사실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당직병의 용감한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불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안에 우리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인민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희구하죠. 침봉하고요. 네. 그리고 독재 거부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소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예 집회도 못하게 하고 비판도 억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래서 지금 나온 말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달림은 영창으로. 네. 그죠? 그리고 저는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달도 차면 기웁니다. 그죠?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문재인 쪽 사람들이 온 대한민국을 아주 차고 넘치게 있어요. 결국은 달도 차면 반드시 기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청와대, 대통령. 만약 자신들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적어도 국민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의문의 6시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이제 이 정부에 맡길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 끝까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검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5,000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